그냥 노예로 살게 뒀어야 되는 거를 그 노예를 진짜 생존시키려고 했던 그 백종원 잘못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팔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백종원의 분노, 구제가 안 되는 초보 창업자라고 지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백종원 대표의 분노감 섞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저 역시 초보 창업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적인 그런 느낌도 있어서 백종원 대표의 대신 변명, 섭섭함의 토로,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상처 입은 강아지처럼 불쌍하고 사연이 깊고 무언가 절박한 사정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생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혼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시도를 했지만 실패도 해봤고,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나름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결과치가 시원찮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 초보 창업자가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이 창업 시장에는 그렇게 힘들게 시작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누군가에게 어떠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그런 걸 받았을 때 감사함을 느끼면서 결국 그 단계를 거쳐 그 이상으로다가 발전을 하는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처음에는 힘들어서 도와달라, 지켜달라, 기회를 달라, 자기가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해주세요, 그랬다가 결국 약간 이젠 좀 되는 것 같아, 이젠 좀 숨 좀 쉴 것 같아, 나름 이 정도면은 이젠 괜찮아,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내가 뭔가 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야? 노력은 내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노예 근성에 구제가 안 되는 초보 창업자들이 있어요. 사실 제 고민도 그런 곳에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사에 백종원 대표가 극대노를 했더라고요.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플랫폼, 예산시장 프로젝트였죠. 그걸 만들어 놓고, 사실 열심히 산다는 게 뭐예요? 열심히 살고 싶어도 열심히 할 게 있어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백종원 대표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창업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아장아장 걷게 하려고 마케팅도 백종원 대표가 하고 가게 오픈도 백종원 팀이 도와주고, 그마저도 변함없이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반 여건들도 신경 쓰고, 예산 군청이나 뭐 이렇게 같이 협업한 것들은 많죠. 스스로 가르쳐줘 봐야 이게 맛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초보 창업자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소스마저 가맹점에 공급하는 단가로 공급을 해준 거죠. 백종원 가맹점으로 해서 그 공급을 받으려면 가맹비, 로열티, 시설비 등등 수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아야지 그 조건으로 다 이렇게 받아서 장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거를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받은 초보 창업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백종원이 주는 소스값이 비싸다고 지금 국민신문고에다가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백종원 대표가 주는 소스값이 비싸다고 당당하게 말하려면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필요한 값을 제대로 쳐서 장사를 시작했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백종원에게 용역비를 줬냐, 그 사람 인건비를 줬냐, 마케팅비를 줬냐, 당신들이 잘해서 손님들이 당신 가게에 온 건가? 백종원 팀의 케어를 받는데 로열티를 줬나? 그 메뉴 소스를 만들기 위한 시행착오를 겪어봤나?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을 경험해봤나? 그 모든 리스크와 비용들을 다 백종원 대표가 감당을 하고 그들의 생존이 내 사업의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으로다가 그 뒤에 플랜을 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생각으로다가 사명감 있게 창업을 시켜줬더만 소스 팔아먹으려고 이 모든 것을 했다? 그러기에는 너무 백종원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 소스 수익 얼마라고? 딱 자기들 수준, 딱 노예들이 받는 그 머슴들이 받는 세경 수준으로 자기네들한테 소스 팔아가지고 수익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억대 가치를 받아놓고 자기한테 몇만 원 떼어갔다고 억울해하고, 그마저도 당당하지 못하게 몰래 국민신문고라고 하는 곳에 익명으로 올리고, 이게 구제가 됩니까? 이게 맞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초보 창업자분들이 있다면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재벌들과 보수 언론인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차피 국민들은 개 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또 다른 이슈가 나오면 바로 꼬리 내릴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일본 기업들을 많이 배치마킹했고, 일본 기업들이 조선인들을 다뤘던 방식은 바로 노예들 다루듯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딱 밥 먹을 만큼만 줘야 딴 생각 안 먹는다. 주인 무는 개는 비 오는 날 개파듯 패야 한다. 개가 열심히 한다고 주인 되지 않는다. 큰 돈을 줘도 안 된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지 그릇에 맞게 푼돈을 야금야금 쥐어줘야 불만이 없다. 딱 죽지 않을 만큼 딱 그 정도 푼돈을 그 그릇들에 맞게 조금씩 주고 그 맛에 살게 해야 딴 생각 안 한다. 그들이 바로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생각대로 기업들이 운영이 됐고, 대한민국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했습니다. 이 노예 근성이 구제가 안 됩니다. 이게 결국 그 노예 생활에서 나의 삶, 내가 스스로 사는 삶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을 저는 초보 창업자라고 불러요. 내 스스로 읽어가는 삶,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읽어내려면, 스스로 결과물을 내려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 가진 냄비 크기를 가지고 내 스스로 거기에 물을 담아서 끓여야만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그 전의 삶에서는 남의 냄비를 끓게 해서 결과물이 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부속품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주 작은 양은 냄비더라도 내가 스스로 1인분의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냄비를 갖고서 그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자영업자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엔 아주 얇고 작은 양은 냄비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조금만 노력해도 물이 끓기 시작하죠. 그러면 뭔가를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크기에 따라서 그 냄비의 크기와 두께는 두꺼워져요. 그래서 그 이상 뭔가를 얻기 위해선 그 전에 결과물을 얻었을 때보다 더 큰 노력과 정성과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사업가들은 그 본질을 알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내 목표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합니다.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의 지금의 고난과 힘듦을 감내합니다. 그렇게 물이 끓어오르고 결과를 내면 그 다음은 더 큰 냄비를 꺼내옵니다. 비장한 각오로 또다시 그 냄비를 데우기 시작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일부 노예근성의 창업자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진짜 지극히 일부예요. 정말 답답한 그분들, 그저 말로는 사업을 외치면서 지금 내가 얇고 작은 양은 냄비를 데우고 있는 건지, 두꺼운 스테인리스를 데우고 있는 건지, 그저 그야말로 내 수준에서 그냥 내 깜냥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이거 완전히 옛날 노예 생활할 때 오늘 일했으니까 오늘 일당 주세요, 이 생각 아니에요? 그동안 그거라도 도달할 때까지 혼자서 못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절실하다고 해가지고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어 놓고 고마움은 쏙 빼놓고 자기 눈에 비친 그 알량한 조그마한 이익, 그걸 찾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소스 값이 비싸서 이건 살 수 없다, 딴 데서는 소스 값이 얼마인데 지금 너무 세게 팔아먹는다, 그냥 노예로 살게 뒀어야 되는 거를, 그 노예를 진짜 생존시키려고 했던 그 백종원 잘못입니다. 좀 거창한 걸로 씹으면 더러구라죠. 고작 소스 그거 팔아먹으려고 상인들을 이용한다는 소리에 아마 더 빡쳤을 거예요. 평소 일반인이었을 때는 쳐다도 못 봤을 셀럽에게 그냥 만나서 좋은 얘기 듣는 것만 해도 좋은 건데, 좋은 얘기 듣고 그냥 힘 얻는 것을 넘어서 그가 가진 인프라와 그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실제 삶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평소엔 쳐다도 못 봤을 사람 그런 식으로 욕보이면 뭘 얻을 수가 있죠?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그렇게 이미지 타격이라도 주려고 하는 게 그 노예들의 근성이긴 하지만, 이 문제가 비단 백종원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참 속상합니다. 창포를 하면서도 정말 수없이 많은 초보 창업자들, 초보 사업가들 만나지만 그들의 처음은 항상 절박해서 찾아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먼저 연락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절박함을 티내는 스킬이 아주 탁월합니다. 저 또한 매일 속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진짜 얼마 걸리지 않아서 변해요. 근데 그게 아주 급속도로 변해요. 180도로 변합니다. 어려운 시기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치매까지 옵니다. 거의 뭐 선별적 기억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동안 받아온 것들에 대한 건 아예 잊고 그게 그런 가치가 있었다는 것도 몰라요. 다 자기가 잘한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한 세월이 있는데 그 열심히 한 세월 때문에 된 겁니다. 초보들의 시행착오를 없애주려고 한 행동들과 절차들이,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안 겪게 하려고 한 것들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나면은 그땐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만 남는 건데, 창풀 안에서도 저야 뭐 그런 거 수시를 겪으니까, 근데 창풀 안에서도 요즘 뭐 팀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전수 창업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 수장들도 지칠까봐 제가 걱정이에요. 뭐 할 말은 많지만 뭐 어쨌든 결국 그 힘든 상황 알기 때문에 그거 좀 도와주려고 한 행동들 때문에 다시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생각이 들까봐 걱정인 거죠. 처음에는 절박하고 진짜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찾아오고 개미 눈물만큼 투자금 들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오픈을 시키면 그걸 단 6개월도 열심히 안 하고 바로 못하겠다고 문 닫아버리고 그냥 바로 가게 내놔버리고 그저 열심히 해서 탄생시킨 그 가게가 생존하길 바라는 건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창풀지기가 이거 매장 기획비용 받아먹으려고 했나 보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갈 수 있겠죠. 아직까지 들리진 않지만 분명히 들릴 겁니다. 우리 팀의 창풀지기인 제 인건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저희 팀원들이 하는 그 시간의 가치도 모르고 딱 자기들 수준에 맞는 금액 들먹이면서 마치 돈 주고 사서 쓰는 소비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한 번씩 정말 정내미가 떨어지고 팀원들끼리 모이면은 이게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사람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스타일이 옛날 그 사람 같아요. 불안해요. 또 다 해놓고 없어지면 어떡해요? 이럴 때마다 저 또한 우리 팀원들에게 극도의 미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시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팀원들을 가져다 써서 이들의 노력을 물거품을 만들었구나.
있구나. 그걸 사람 보고 선별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결국 그냥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지만 그 노예근성 초보 창업자들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 하나하나 진흙탕물 한 번씩 만들고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뭘 한번 해봤다고 아는 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순수하게 시작하는 초보 창업자들한테까지 못된 훈수까지 두고 부정적인 마인드까지 심기까지 합니다. 그 구제가 안 되는 초보 창업자들, 그분들이 자영업을 했다고 해서 선배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은 믿고 걸으실 필요가 있고, 양날의 검이지만 반대로 진짜 고마움 그 이상으로 그것들을 도움받은 만큼 더 선순환을 일으켜서 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보다 이런 사람들 한둘 때문에 그 전체가 욕을 먹거나 그 전체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또 이런 계기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창업시장 어려운 시장이고, 누군가는 초보지만 초보가 계속 초보일 것도 아니고 계속 성장을 하면서 단계를 밟아 나갈 겁니다. 그때 무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보처럼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고찰도 하시면서 하나씩 일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